밍아밍 안녕하세요, 민지입니다. 제가 작년까지 대치동이랑 인강에서 이제 고등학생 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정말 다양한 공부 스타일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을 많이 접하게 됐어요. 그 중에서도 책상에 앉아있는 시간 대비, 그러니까 열심히 공부하는 것 대비 점수가 안 나오는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 친구들한테는 특징이 있었는데요. 시험 점수가 반복적으로 낮게 나온다라고 하면은 공부를 못한다라고 생각하기가 쉽지만 사실은 공부를 못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냥 아직 방법을 모르는 거고 익숙하지 않을 뿐이야. 노력 대비 시험 점수가 잘 안 나오게 되는 특징을 조금 꼽아보고 그 해결 방법까지 제가 한번 제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지 채널. 시험 점수 안 나오는 애들 특징 첫 번째, 필기구를 여러 개 쓴다. 학교에서 그런 애들 있습니다. 이제 필기구를 모으기를 좋아해가지고 필통을 보면은 필기구가 여러 개야. 열날이 많아. 형광펜도 막 3개 막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막 파스텔 핑크 따로 있고 쨍한 네온 핑크 따로 있고 유성 볼펜 따로 중성 볼펜 따로 0.7 따로 0.5 따로 노란색 핑크색 초록색 난리가 났어. 심지어 나는 어떤 친구들까지 봤냐면 화이트 종류를 한 3개를 들고 다니는 애들 봤어요. 그 두께별로. 그리고 막 마스킹 테이프를 들고 다니면서 중요한 데에 마스킹 테이프를 붙여. 별표 대신에. 필기를 하는 게 아니라 거의 뭐 다이어리 꾸미기 다꾸하고 있어. 필기구가 많은 것 자체는 그렇게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뭐가 문제가 되냐? 얘를 계속 공평하게 돌려 쓰려고 생각하고 있어. 왜냐면 안 쓰면 아깝잖아. 공평하게 돌려 쓰려다 보니까 얘가 필기를 할 때마다 고민을 하는 거야. 아, 오늘은 어떤 형광펜으로 색깔을 칠할까? 파란색 너무 많이 쓴 것 같은데 초록색으로 좀 해볼까? 필기구를 교체하는 순간순간마다 지금 배우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당연히 집중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또 다른 이 습관의 문제가 뭐냐면 색깔로 구분한 게 한눈에 들어오지가 않아.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은 필기하는 색깔에 자신만의 규칙이 있어요. 예를 들면 파란색 형광펜으로 밑줄을 그은 거는 시험에 나올 만큼 중요한 거. 주황색 형광펜으로 내가 밑줄을 그은 거는 내가 평소에 잘 안 외워지는 거. 이런 식으로 글씨를 적건 형광펜을 긋던 자기만의 규칙이 있어요. 그래서 책을 딱 펴고 봤을 때 아, 이거는 내가 이래서 표시를 해놨지 저래서 표시를 해놨지 이게 다 머릿속에 기억이 되는데 국어에서는 주황색으로 필기했다가 뭐 수학에서는 파란색으로 필기했다가 하면은 당연히 그 규칙이 머릿속에 들어오지가 않고 반쪽짜리 필기가 되는 거죠. 알록달록한 필기구 좋아하는 거 이해해요. 저도 엄청 좋아해서 엄청 많아 집에. 근데 그거는 이제 다이어리 꾸미기 할 때 쓰고 우리 공부하는 필기는 색깔을 조금 줄여서 자기만의 규칙을 적용을 하여서 그런 방향으로 하게 되면 수업 집중력도 떨어지지 않고 필기한 걸 보고서 한눈에 파악하기가 좋다. 민지 채널. 자, 두 번째 특징은 뭐가 있냐면 개념만 반복해서 공부하고 문제를 안 푸는 친구. 개념이 가장 중요하지 라고 하면서 개념만 그렇게 공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약간 그런 심리도 있는 것 같아. 문제를 풀면은 내가 맞았다 틀렸다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이게 나오잖아요. 그걸 확인하기가 조금 두려운 친구들이 문제를 안 풀어. 근데 이 습관이 진짜 나쁜 이유가 뭐냐면 이번 시험뿐만 아니라 다음 시험, 그 다음 시험, 내 인생에 있어서 앞으로 있을 시험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감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문제를 풀면서 아, 이 개념은 이런 식으로 응용이 돼서 나오는구나. 이런 유형으로도 나올 수가 있구나. 그러면 앞으로 내가 공부할 이 유형은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겠네? 라고 하는 감이 생긴단 말이에요. 문제를 풀면. 이거는 개념만 공부해서는 절대 찾을 수 없는 감이거든요. 이 감이 생기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겠어요? 조금만 공부해도 된다는 거죠. 예전에는 100만큼 공부해서 100점을 받았다면 이제 나는 뭐가 중요한지 알고 어떤 식으로 시험에 나올지 알고 뭐에 집중해서 공부해야 될지 아니까 60에서 70 정도만 공부해도 100점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시험 범위 전체의 개념 공부를 끝내고 나서 문제풀이 들어가야지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개념 공부와 문제풀이를 번갈아서 해주세요. 1단원 하고서 1단원 관련 문제 풀고 2단원 하고서 2단원 관련 문제 풀고 1, 2, 3단원 다 공부를 했으면은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대단원 문제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고. 그리고 또 이런 친구들 있어. 개념 공부에 너무 심취를 해서 2단원부터 공부를 하면 되는데 아니야, 나 완벽하게 공부가 안 된 것 같아 라고 하면서 1단원의 첫 장부터 다시 들어가가지고 다시 처음부터 공부하는 친구들이 있어. 리셋해서 공부를 하는 거는 그렇게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전체적인 범위를 한번 보고서 다시 복습을 하는 걸 추천드린다. 오히려 머릿속에 더 잘 들어올 거예요. 그게 더 효율적이고. 민지 채널. 그 다음에 또 어떤 친구들이 있냐면 아직도 이런 친구들 있니? 시간 단위로 계획을 세우는 친구들? 이건 내가 진짜 용납을 못하는 습관인데 예를 들면 이런 친구들 있어. 계획표를 세울 때 오전 10시부터 11시까지는 국어 공부할 거고 11시부터 12시까지는 수학 공부할 거고 12시부터 1시까지는 밥 먹고 쉬는 시간 1시부터 2시까지는 영어 공부해야지. 이런 식으로 하는 친구들이 있어. 단호하게 말하면
말하는데 그러지 마세요. 예. 시간에서 생기는 변수가 얼마나 많은데요. 예를 들면 내가 12시에 점심을 먹으러 나가서 1시까지는 꼭 책상 앞에 앉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1시까지 책상에 앉아있을 수 있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좋아하는 서브웨이가 웨이팅이 엄청 많으면 어떡해. 뭐 친구가 중간에 야 여기 옆에 진짜 맛있는 케이크 집 생겼대. 그거 한번 디저트로 조지고 들어갈까? 그러면은 그 조지고 들어와야 돼. 들어왔는데 1시 30분이면 어떡해. 그럼 뒤에 내가 2시까지 공부를 하겠다고 해놓은 영어는 정말 딱 30분 공부하고 끝나는 거야? 시간 단위로 계획을 세우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공부해야 할 범위를 가지고 계획을 세우세요. 그 범위가 단원이 됐든 책 쪽수로 됐든 인간 개수가 됐든 범위로 세우세요. 공부를 한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진도를 제대로 공부를 하고 있다는 게 중요한 건데 주객이 전도된 친구들이 많아. 네, 여기까지 시험 점수 안 나온 아이들의 특징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고요. 여러분의 시험 꿀팁 같은 것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많은 분들한테 도움이 될 거예요. 지금 시험 기간이신 모든 분들 화이팅입니다. 민치가 잃을 수 있는 가장 작은 기적 민기적, 여러분이 잃을 수 있는 가장 작은 기적 민구도. 오늘도 제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에도 유용하거나 유용하지 않은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민빠롱 안녕.